공식 활동을 하긴 했는데 비공개로 했다. 그럼 이건 공식 활동이라 할 수 있나요? 공식 활동, 외교 일정이니까 공식 활동인데 이걸 왜 숨겼지? 아무튼 뭐 이상한, 좀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이 루마니아 대통령인데요. 그 왼쪽으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영부인이죠.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2일에 도착했고요. 22일에 이제 처음 우리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면 상대 국가의 어떤 그 묘소에 참배하잖아요. 국립현충원,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가서 현충탑에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부인이, 상대 국가의 영부인이 보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외국 정상 부부가 오면 지금 이런 모습처럼 우리 배우자 영부인도 나와서 이렇게 상대 국가의 배우자와 또 상대 국가의 정상과 악수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거는 2023년 5월 7일 당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 우리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함께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뭐 이탈리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또 독일 총리가 공식 방문했을 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 김 여사는 있었습니다. 뭐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왔는데 이때 부부가 없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공식 방문에서 부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 건 아니다. 양측이 일정이나 동행 여부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이 설명도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관례는 있지만 뭐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아프면 뭐 빠지면 이쪽도 빠지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통상적인 상황, 외교적인 관례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뭐 이 장면도요. 작년 11월 8일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 공식 환영식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났죠. 이건 또 작년 5월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환담을 하는 모습. 이렇게 상대 국가 정상의 배우자와 우리 국가 정상의 배우자가 만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정, 양국 간의 우정, 양국 간의 어떤 문화적 교류, 뭐 이런 상징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외교적인 어떤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친교 행사를 하는 모습을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없었다.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겁니다. 세부 사항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게 됐음을 양해 바랍니다. 입니다. 어떤 세부사항? 김건희 여사가 어제 아무튼 루마니아 대통령의 부인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외교 행사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도 없고 세부적인 뭐 어디서 뭘 했는지는 양국이 합의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조금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죠. 동아일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130일 만에 공식 활동 재개. 작년 12월에 이제 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서울공항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마지막이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이요. 그리고 130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김건희 여사도 요하니스 대통령의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했는데 공식 환영식에 등장하지 않았고 세부 일정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머릿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 활동을 130일 만에 했다고 하면 표현해도 되는 건가? 그런, 계속 전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12월 15일 작년 이후에 4개월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다만 중간중간에 약간 공식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비공개해 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소개돼 있지만 지난 2월에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창업 최고 경영자가 왔을 때 오찬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찬할 때 아마 김 여사도 함께 했는데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 일정인데 비공개 공식 일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사전 투표를 한 게 뒤늦게 알려졌죠. 민주당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묻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셈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남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느냐가 사실 좀 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럼 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게 이거죠. 무슨 병환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이제 잘 생활을 하실 만한 분이고 그런데 상대 국가의 정상의 배우자가 또 왔는데 이걸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한다. 글쎄요. 뭐 앞으로 5월에 뭐 한중일 또 정상회담도 있다고 하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청와대 개방 행사 이런 거 했잖아요.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 뭐 앞에도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어린이들 불러서 함께 다양한 레크레이션 할 때 보통 영부인도 참여하니까요. 김건희 여사도 그때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5일. 아무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1,500분 가까이 접속해 주고 계신데 다다리님 진짜 대단하다. 계속 숨어 있지. 200석 안 되니까 슬슬 나오기 시작하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별로 안 보고 싶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분이 JK님은 비선실세 수사하라. 근데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과 뭐 국무총리 등등 그 검토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작용한 거다라는 일부 정치권의 발언도 있었죠. 그 관련해서 비선실세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 못 나오지 등등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쩌다 이렇게라는 그 물음에 답을 찾아보니까 결국 이 장면을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2월 7일 상황입니다. 물론 이 녹화는 2월 4일 날 했는데요. KBS와의 특별 대담. 당시 KBS 박장범 앵커와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녹화해서 2월 7일에 100분간 KBS 1TV에서 방영이 됐죠.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좀 넓게 화면 보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취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이제 그 비하인드 컷이라고 하죠. 이 TV에 나온 장면이 아니라 그 비하인드 컷을 대통령실이 찍었다가 공개한 장면입니다. 요때요. 과연 얼마나 진솔한 김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나올까? 하지만 결과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아쉬운 점 있어. 김건희 명품백 사과는 없었다. 매정하게 못 끊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몰카 공작. 그러니까 매정.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뭐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에 대한 언급을 한 게 굉장한 국민적 실망감을 안겼죠. 2월 달 스토리를 왜 굳이 이제 와서 끄집어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의 그 부부와 왜 공식 활동을 하면서 이걸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느냐를 좀 찾아보니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KBS의 대담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회사 뭐 조그만 백이죠.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조그만 백이라는 그 용어 다시 한번 오랜만에 듣고요. 그리고 당시에 의전과 경호를 사람들이 가장 문제시했느냐, 이것도 의문이 남지만 아무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이른바 명품백, 이른바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고 그 디올백을 가져온 목사와 인연을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나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온 국민이 박절하다라는 표현을, 이 낯선 용어를 알았죠.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사과의 타이밍이었는데 이때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뭐 굳이 제가 그 다음에 뭐 총선 리스크 이런 것까지는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정리할 타이밍에 정리를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공식 활동을 비공식으로 했다라는 뭔가 좀 인지 부조화성 발언을 하게 되는, 공식 활동을 비공개로 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네. 한국일보도 이렇게 끄집었네요. 두문불출 영부인 언제까지 사과하고 제 역할 다 해야라고 사설에서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 외교 관례상 영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2월에 원래 독일 국빈 방문, 스웨덴 방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출국 나흘 전에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돌연 연기한 것도 있었죠. 바로 아까 보신 그 대통령 특별대담, KBS와의 특별대담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그때 이제 출국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때 외교 결례 등등의 여러 논란도 있었죠. 야당은 김건희 여사 때문인 거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정부 비판 여론 악화를 의식한 고육지책이라고 아예 답을 내렸네요. 김 여사의 자맹으로 논란이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최근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제기된 비선 논란에서 보듯 대통령실 주변에 들이온 김 여사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에 대한 어떤 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계속 볼게요.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1대1 회담을 하게 될 텐데 그걸 계기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합당한 설명을 통해 김 여사의 공적 활동 재개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 그제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을 계기로 1년 5개월 만에 언론 소통을 재개한 만큼 다음 달 취임 2주년, 그러니까 이제 2주년 끝나고 3주년에 들어가는 그때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기회도 방법일 수 있다. 자, 여러분, 앞서 보신 이 KBS와의 회담, 박절하지 못했다, 매정하게 못 군 아쉽다라고 했던 이때 한번 타이밍을 놓쳤다고 평가를 한다면 이번에 한국일보 지적대로 영수회담 이제 곧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뭐 할지 말지 많은 분들이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자는 쪽이 많죠. 당연히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러면 사과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자맹을 좀 끝내자. 자맹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뉴스 들어가야 해서도 이 이상한 자맹에 대해서 꼬집지 않습니까? 어느 기점이 돼서 끝내야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바로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 달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